그럼 지금부터 가장 많은 분들이 깊은 관심 갖고 계실 세계인의 기준이 된 K-뷰티라는 주제로 분과 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분과 연수는 메이크업 서바이벌 프로그램 저스트 메이크업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한 아모레퍼시픽 이진수 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모레퍼시픽의 메이크업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저스트 메이크업 보신 분 계세요? 네? 글로벌에서도 이제 방송이 됐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서 사실은 지금도 시즌 2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올해 말에도 방영이 되면 이제 글로벌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방송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저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되실 텐데요. 우선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아모레퍼시픽에 현재 재직 중에 있고요. 그 아모레퍼시픽에서 한 19년 동안 메이크업 제품 개발 및 루크리에이션, 그다음에 브랜드 대표 아티스트로 활동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이제 예전에 책도 한 권 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방송들을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방송 체질이 아니라서 방송이 많이 들어와도 제가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메이크업 관련한 이제 방송은 조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게디뷰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네, 네. 게디뷰티 아시면 연령이 좀 있는 분이신데 네. 게디뷰티에도 한 4번 정도 사실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 관련한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관련한 이제 활동들을 해왔고요. 제가 메이크업은 1999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한 27년째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메이크업이라는 게 이제 오늘처럼 K-뷰티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이런 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메이크업의 분야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그러면 요즘에 K-뷰티가 글로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그다음에 K-뷰티라는 게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 어떻게 좀 바이럴되고 있고, 이 K-뷰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간략하게 한번 PPT를 준비해 봤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세종학당에서 이제 교육자로 계시다 보니까 저희 팀원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출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K-뷰티를 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직접 강의를 들어보신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스트 메이크업에 제가 나오는 간단한 부분만 그래도 한번 못 보셨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에서 어떤 메이크업에 대한 디테일을 봤을 때 이 오일리한 질감들을 페이스에 표현하는 느낌이 너무 저는 좋았거든요. 되게 감각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퍼스트맨 아니에요? 아닌가? 맞춰보세요. 네, 지금 듣는 근데 재미가 약간 있어요. 이 텍스처의 느낌, 질감 살리시는 포인트가 좀 남다르신 것 같은. 근데 이렇게 변태적인 스토리텔링 하실 분은 회사원 A님 같아요. 회사원이 아니에요, 아가씨. 아, 나 이분 누군 줄 알겠다. 성수동 프린스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약간
스타일이 성수동 프린스님 같다. 프린스님 같아요. 귀신이신데? 그룹 자체에 흠이 없었어요. 사이에서 어떤 메이크업에 대한 디테일을 봤을 때 이 오일리한 질감들을 네, 이 저스트 메이크업의 영상을 잠깐 보셨는데 이 저스트 메이크업에 나오는 이제 한국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든 광고 비주얼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메이크업을 담당을 하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분장이라고 하면 뭐 뮤지컬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극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드라마의 어떤 뭐 왕가 사는 남자에 나오는 뭐 그 주인공의 단종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메이크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나와서 정말 K-뷰티의 진수를 보여주는 프로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이크업의 장르가 되게 다양하고 왜 한국 아티스트들이 이런 메이크업에 대한 스킬이라든지 메이크업을 잘할 수 있는지를 좀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는 실제로 제가 작년에 이제 미국과 유럽 쪽을 한번 이제 순회를 한번 하고 왔어요. K-뷰티를 좀 알리고자. 그래서 이제 문체부랑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왔는데 이제 세종학당도 온라인이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대사관이나 문화원과 좀 온라인해서 이제 행사 진행했던 모습들을 간단하게 현장 스케치로 만들어봤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를 마주할 때면 내 말투가 낯설어 다가가면 사라질까봐 숨을 참고 보게 돼 한마디 꺼낼까 말고 그냥 멀리서 너를 그려 If you feel the same 내 거울 앞에서 연습해서 웃을 타이밍 근데 나 자꾸 예측을게 너도 알지 나 지금 이 vibe If you feel it too 날 마주칠 때 If you love me just say 같은 맘이라면 그대 고개 끄덕여 안을 때 난 계속 웃음 짓게 돼 If you just tell me 네, 실제로 저희가 그 아모레퍼시픽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이제 글로벌 현장에 나가서 이제 K-뷰티를 이렇게 전파하면서 많은 리뷰를 쌓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특히 미주 지역, 뭐 북미 지역이라든지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종, 그 다국적 인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컬러 쉐이드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메이크업에 대한 K-뷰티가 궁금한 이제 동양인이 아닌 비동양인들의 입장에서 K-뷰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배울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저희 팀원과 같이 좀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하면서 아 K-뷰티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런던과 마드리드, 프라하 이렇게 일정으로도 한번 순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각 나라마다 조금 그 이렇게 국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나라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의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K-뷰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K-뷰티를 좋아하시는 분들, K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직접 와서 이제 교육을 들으시고 클래스를 이제 신청하셔서 들으셨는데 본인들이 직접 컨텐츠를 엄청난 많은 양을 만들어서 그 현지 국가에서 컨텐츠 바이럴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또 의미도 있었고 저렇게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유튜브라든지 그런 계정에 막 저희 수업하는 장면이나 자기가 메이크업을 받고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좀 의미 있고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이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이 한 2분 정도 저희 아모레퍼시픽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한국 오시는 김에 뵙고 싶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이제 커피도 사드리고 화장품도 좀 드리고 그렇게 좋은 만남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이게 정말 KBT에 대한 인기가 저는 이제 현장에서도 좀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현재 이제 작년 같은 기준만 봤을 때 한 12개국, 17개 도시 정도에서 이렇게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런 행사하는 장면들 보면 이제 저희 팀원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 아모레퍼시픽의 본사 소속 HQ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현장에 가서 KBT를 전파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 어느 국가가 되든 어느 도시가 되든 정말 반응이 되게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현지에서 KBT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또 이제 메이크업의 어떤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 메이크업의 컬러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 KBT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 그다음에 저희 제품이 미진출된 국가가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국가에 이런 헤라나 에스쁘아 브랜드의 제품들을 세팅해 놓고 이렇게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처음 발라보는 제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제품에 대한 경험과 스킬에 대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올해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저희 팀원들이 이제 베트남과 카자흐스탄에 이제 일정이 있어서 오늘 내일 이렇게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에서는 이런 매거진이라든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매체에서 다루고 싶어하는 분들도 어떤 국가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오기도 하고 또 취재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클래스하는 장면들이나 참석자들의 어떤 리뷰도 이렇게 보면서 뭐 구경 매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매거진일 수도 있고 이런 데서 또 다뤄서 저희 KBT의 어떤 의미를 좀 더 전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희가 보통 KBT라고 하면 어떤 메이크업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시연을 통해서 저희 제품을 어떻게 쓰면 조금 더 KBT스럽게 어떤 컬러를 쓰면 이런 아웃풋이 나오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K-뷰티가 어느 순간 전 세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 한국 화장품 자체가 엄청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올리브영 같은 이제 유통 채널도 뭐 LA에 매장을 내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KBT가 전 세계에 통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와닿게 되는 것은 바로 컨텐츠입니다. 이런 그 숏폼이나 롱폼 컨텐츠에서 우리가 KBT의 영향력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영상으로 플레이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다민족 그 다국적 모델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 히스패닉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블랙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동양인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인종들이 생각하는 K-뷰티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영상이 계속 이제 반복해서 돌고 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를 보시면 보이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메이크업 하는 걸 보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보이세요? 그쵸? 피부 얘기를 많이 근데 남자분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피부 그러니까 이 서양인들이 봤을 때는 한국 여성들의 피부가 엄청 예뻐 보이나 봐요. 한국 여성들의 이 피부 표현이 어떤 제품을 쓰는 건지,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는 건지,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하는 건지 엄청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가 이제 북미라든지 유럽으로 브랜드들이 진출을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이 바로 쉐이드예요. 쉐이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파운데이션이 있다고 하면 이 파운데이션이 예를 들어서 뭐 북미의 이 브랜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쉐이드가 좀 차분하거나 어두운 사람들은 나한테 맞는 컬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미 저희는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실키스테이 같은 이 파운데이션은 쉐이드가 205가지 컬러가 있어요. 네, 그 커스텀 매치라 그래서 저희 회사의 경험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로봇이 이렇게 커스텀 매치로 컬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찐 블랙 컬러를 가진 분이 와도 본인한테 맞는 컬러를 구매를 하시고 컬러 측정을 하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일에 뭐 세포라나 뭐 얼타나 이런 이제 유통 채널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조금 뭐 205가지 컬러가 다 스큐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고 하면 쉐이드를 좀 이렇게 나눠서 적어도 한 3, 40 컬러는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다 헤라 제품도 그렇고요. 아모레퍼시픽의 메이크업 브랜드 제품들은 다 이제 다국적 이제 인종들이 다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보면 이제 비포와 애프터로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좀 스킨케어 관리를 이제 한국 제품으로 정말 열심히 하면 이런 굉장히 좀 애프터로 한국 여성들의 아름다운 피부로 변신할 수 있다. 이 B&A를 좀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선물로 증정한 에스트라라는 브랜드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실제로 이제 선물 주지 마시고 다 본인이 써보세요. 정말 좋아요. 네, 되게 민감하신 분들 쓰셔도 되고 그 에스트라에서 가장 스타 상품을 선물로 아마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 소비자들이 왜 K-뷰티에 열광할까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K-뷰티가 전 세계에서 통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왜 K-뷰티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라이징되고 현재도 엄청 인기가 많고 그럴까요? 품질이 좋아요. 네. 왜 남자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죠? 한국말도 엄청 잘하시네요. 맞아요. 그 K-뷰티 품질 좋죠. 실제로 사실 K-뷰티가 전 세계 통하는 이유가 먼저 메이크업이 됐던 스킨케어가 됐던 전반적으로 굉장히 메이크업이 쉽습니다. 네.
쉬워요. 쉽게 뭔가 완벽한 메이크업을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쿠션이라는 제품 아시죠? 네. 혹시 헤라 쿠션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선물을 드리고 선물이 없나? 저희 헤라의 블랙 쿠션이 사실 이제 처음에 만들 때 저도 개발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쿠션이 아모레퍼시픽에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아모레퍼시픽 쿠션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네.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진짜요. 네. 그 당시 저는 또 이제 BM팀에 있어서 제가 이제 개발팀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쿠션이 왜 만들어졌냐라고 생각하고 쿠션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졌냐라고 했을 때 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하죠. 네, 일단 편하죠. 쿠션이 출시되고 한국 여성들의 메이크업, 페이스 메이크업의 실력이 엄청 늘었습니다. 진짜로요. 네. 그동안 계속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이나 CC크림만 쓰다가 완벽한 피부 표현을 못하다가 이 쿠션이 2008년도에 딱 출시가 되고 아이오페부터 출시되고 헤라가 출시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글로벌 브랜드들이 출시되기 전에 아모레퍼시픽에서 먼저 출시를 했고 저희가 독자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쿠션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라고 여러분들 히스토리를 이제 굳이 저한테 궁금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쿠션이 왜 만들어졌냐면 이 쿠션은 전 세계 인구들의 이 페이스 메이크업을 하는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제품이 바로 쿠션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파운데이션 쓸 때 손으로 바르거나 퍼프로 이렇게 발랐잖아요. 근데 쿠션은 그냥 스탬프 바르듯이 찍어서 바르는 거잖아요. 찍어서 바르는데 이렇게 패팅을 하니까 피부가 너무 전문가가 바른 듯한 결과물을 표현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쿠션이 이제 인기가 얻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결과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쿠션은요. 여러분 보시면 담지체라고 해요. 여기 이제 스폰지 같은 게 이 담지체에 이 파운데이션의 내용물 같은 게 이제 담겨져 있잖아요. 그 내용물을 이렇게 취해서 바르시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서 착안을 얻었냐면 주차 스탬프 기억나세요? 주차 스탬프 보면 도장을 이렇게 푹 찍어서 탁 이렇게 종이에 탁 찍어주잖아요. 그 스탬프에서 착안을 해서 저희 비엔가 연구원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바르면 어떨까?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여기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 아시겠죠? 트윈 케이크를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 트윈 케이크는 뭐 쓸거나 담아서 이렇게 이게 바르시는데 그런 파운데이션을 왜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스탬프에서 착안을 얻어서 용기 개발과 안에 담지체와 내용물도 일반 내용물이 파운데이션 다릅니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나라 K 어머님들이 정말 대단한 게 항상 이 응용을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쿠션이 떨어지면 내용물이 떨어지면 이제 집에 있는 파운데이션을 이 안에 넣기 시작합니다. 안 좋습니다. 피부에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렇게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쿠션이란 제품을 이렇게 개발할 정도로 이 K-뷰티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쉽게 따라하지만 메이크업을 했을 때 굉장히 세련되게 완성도 있게 메이크업을 해주는 바로 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K-뷰티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 스킨케어가 먼저다라는 겁니다. 스킨케어가 사실 한국의 여배우들이나 아이돌들을 보면 피부가 실제로 되게 좋잖아요. 한국 여성들이 특히 요즘에는 이제 글로벌 광고 모델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들이 메이크업 진하게 안 해요, 실제로. 뭐 저도 최근에도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유명 아이돌도 많이 이제 만나게 되고 여배우들도 많이 이제 광고 메이크업 때문에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 보면 피부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피부 본연의 어떤 빛을 발하는 정도의 피부의 스킨 관리들을 하고 저 메이크업도 그 온라인돼서 굉장히 글로우하게 많이 메이크업을 하거든요. 피부가 예뻐 보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우 스킨에 대한 열광이 굉장히 좀 K-뷰티를 리딩하는 또 전 세계 통하는 이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카이어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좀 가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BNA가 달라 보이는. 네, 이게 보면 이제 첫 번째의 영상과 사진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국가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메이크업하는 형태와 방식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한테 K-뷰티스럽게 메이크업을 했을 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애프터처럼 메이크업 스타일에 따라서 이미지가 굉장히 변신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그 컨텐츠가 되던 뭐 이런 이미지가 되던 메이크업의 어떤 변주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이제 뭐 동안으로 보인다든가 본인의 이미지가 훨씬 세련돼 보인다든가 이제 그런 느낌들을 충분히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또 K-뷰티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K-뷰티를 전 세계인들이 좀 열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클린 내추럴 뷰티라 그래서 좀 피부 톤이 일단 좀 맑습니다. 굉장히 좀 맑고 좀 고급스럽게 피부 표현을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좀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에서 이제 K-뷰티가 잘 통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서양인들의 비주얼들을 보면 요즘에 저희가 회사에서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요런 비주얼들을 브랜드에서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약간 이제 다인종의 비주얼들을 전체적으로 뭐 3-4명 이렇게 같이 광고 비주얼을 찍어서 내보내는 보통 K-뷰티 브랜드를 생각을 하면 그냥 뭐 한국 사람들 피부에 맞는 메이크업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쉐이드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이 피부의 글로우한 부분과 이 피부가 굉장히 완벽하게 예쁘게 표현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브랜드에서 많이 선호하는 비주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양인들이 되게 가지고 있는 이런 프레클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전에는 커버를 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요즘에는 드러내는 메이크업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드러내는 그 피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주얼들 보면 텁텁하거나 두꺼운 피부는 없습니다, 여기에. 예, 굉장히 뭔가 본인의 어떤 피부의 결을 잘 살려서 메이크업이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뷰티의 어떤 베이스가 피부 결에 집중한 메이크업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얇고 좀 이제 커버도 되면서 굉장히 얇으면서 뭔가 메이크업이 피부가 굉장히 좀 세련되게 표현해주는 그게 바로 이제 K-뷰티의 어떤 윤곽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헬시한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뭔가 가벼운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에 있어서는 이렇게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블러셔의 느낌들, 자연스러운 쉐이드 이런 방식으로 이제 K-뷰티를 좀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색조가 뭔가 되게 스티키하게 탁 붙여져 있는 느낌은 이제는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컬러감이 이렇게 레이어가 되는데 피부의 결이 같이 보이게. 네, 그게 보통 K-뷰티가 기본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그런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보면 뭐 이런 뭐 프리클이나 결들이 다 보이고 눈썹도 보시면 뭔가 눈썹을 인위적으로 절대 그리지 않아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눈썹 결을 그대로 그 결을 살려서 컬러감이나 형태감만 이렇게 드리도록.
그다음에 보면 이제 이 속눈썹에 대한 디테일, 아이라이너에 대한 디테일들이 되게 메이크업이 정교합니다. 근데 이런 메이크업은 그냥 뭐 앞에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동료가 있어도 디테일하게 안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디테일들이 기본적으로 K-뷰티를 뭔가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 질감이, 립에 대한 질감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연출되고 있는데 뭐 글로스하지만 또 매트한 그런 세련된 그런 컬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컬러도 한번 제가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봐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지금 보시면 이 피부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보통 이 세 가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좀 루미너스한 그런 이제 마무리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피부 표현이 어떻게 보면 뭔가 주근깨도 다 드러나 있고 뭔가 잡티도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하이라이트는 했는데 하이라이트 느낌도 되게 자연스럽고 뭔가 얼굴에서 결이 다 살아 있어요. 결이 다 살아 있는데 왜 이런 메이크업이 어떻게 보면 K-뷰티 메이크업이라고 할까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하지 않은데 뭔가 메이크업의 전반적인 밸런스나 전반적인 메이크업에 대한 결과물이 되게 세련돼 있다,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K-뷰티에 대한 루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아직 북미라든지 원래 좀 뭐 헐리우드라든지 특히 뭐 뉴요커라든지 메이크업을 기본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파운데이션을 많이 씁니다. 사실은 파운데이션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K-뷰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쿠션이거든요. 이제 쿠션의 효과가 굉장히 이제 크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파운데이션 쿠션 시연하는 것 좀 보여봐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쿠션만 쓴다고 해서 전반적인 이 메이크업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메이크업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톤업입니다. 톤업. 네. 피부 톤에 대한 정리나 결이라든지 이제 톤업을 정리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쿠션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색조나 블러셔나 립까지 사용하는 게 이게 기본적인 어떤 루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오늘도 이제 이 제품을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시연으로 보여드릴 제품이 이런 메이크업인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통 메이크업 클래스를 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모델한테 메이크업을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겠죠. 그래서 최대한 뭔가 카메라로 해주시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제가 메이크업을 이렇게 보여드릴 때 이런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잘 플로어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분은 나하고 좀 다르게 메이크업을 하네. 저분은 왜 쿠션 저런 식으로 바르지? 뭐 파운데이션 저런 식으로 바르지? 이런 게 있으면 중간중간 또 질문을 하셔도 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라고 들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2시간 괜찮으세요? 중간에 만일에 어디 뭐 화장실 가고 싶거나 마음대로 다녀오셔도 됩니다. 네, 마음대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저희 지원해주신 모델 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메이크업 시연을 한번 보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분 잠깐 나와주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을 송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미 약간 피부가 좋으신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 제가 바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좀 같이 보면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이제 아티스트 분이 조금 피부 메이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케어는 여러분들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보통 아침에 메이크업 하시죠? 저녁에 하시나요? 아침에 메이크업 하지 않나요? 아침에 바쁘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나라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국가에서도 아마 아침에 굉장히 바쁘게 메이크업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아침에 무조건 쿠션으로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은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어떤 제품을 쓰면 좋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킨케어 관리를 하실 때 스킨케어, 아침에 바르는 스킨케어는 그 우리나라 여성들이 보통 7단계를 쓴다고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쓰시나요? 그러면 5단계? 5단계도 안 쓰세요? 3단계? 4단계? 아, 4단계. 4단계면 무난하게 쓰시네요, 보통. 그러면 뭐 바르세요? 4단계라고 하면? 토너, 에센스, 세럼? 네. 그 다음에 뭐 에멀전 바르시겠죠? 아이크림, 뭐 크림, 이렇게 선크림, 뭐 이런 식으로 바르시겠죠? 그쵸, 한 5개. 많이 바르세요. 아모레퍼시픽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바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보통 아침에는 너무 많은 단계를 바르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보습감을 중점적으로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습크림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베이스에도 보습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런 프라이머나 베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뭐 성분까지는 볼 필요가 없지만 메이크업에 핏이 되는 제품을 꼭 사용을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스킨케어를 다 했다고 봐요. 스킨케어 다 했다고 보면 가장 먼저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보통 톤업인데요. 톤업을 기본적으로 얼굴에서 가장 뭔가 좀 화사하게 연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가볍게 먼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톤업을 이렇게 바르잖아요. 갑자기 엄청 클로즈업이 됐네요. 모델분 괜찮으시겠어요? 자, 이렇게 보면 그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앞머리 부분, 모공이 있는 부분 있죠? 모공이 있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톤업으로 피부 톤을 한 단계 업 시켜줍니다. 한 단계 업 시켜서 특히 이제 이마 부분과 하이라이트 부분도 가볍게 업을 시켜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이 그 동양인들이 보면 피부 균일도가 아주 좋진 않습니다. 잘 보면 뭐 입가 주변이라든지 코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눈가 주변이라든지 피부 컬러가 다 달라요. 미세하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사용을 하실 때는 이런 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잡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톤업이라는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톤업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라서 메이크업을 해 주신 다음에 피부 톤이 한 단계 좀 업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톤업이 그 선크림의 효과와 같이 나오는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크림을 바르실 거면 그냥 선크림을 나중에 바꾸시거나 하거나 선크림을 새로 뭔가 뭐 바꿀 때가 됐다고 하면 톤업 선크림을 쓰세요.
그게 훨씬 더 피부를 예쁘고 화사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헤라의 톤업 선크림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려요. 그래서 이 톤업 선크림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먼저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제가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 다음에 사실 설명드릴 건 많아요. 뭐 또 이런 뭐 부스팅 제품을 쓰면 좋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스킨케어 성분이 담으면 좋다 이런데 그거 다 얘기하면 제가 뭔가 장사를 하러 온 느낌이라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발라볼까요? 그 다음에 뭐 해볼까요? 보통 톤업 선크림, 톤업 바르면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여러분들? 뭐 하세요? 큰일 났다. 벌써 재미가 없나 봐요. 뭐 바르세요? 쿠션이요? 컨실러. 네. 컨실러를 파운데이션 전에 쓰시는 분 계세요? 전에 쓰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렇죠.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메이크업을 어디서 배웠냐면 친한 친구나 엄마한테 메이크업을 배웁니다. 그게 제대로 된 방법일까요? 근데 실제로 그 메이크업은 사실 이제 제가 설명드린데 이 사람의 얼굴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피부 타입이나 사람의 어떤 얼굴 골격에 따라서 메이크업의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뭐 컨실러는 파운데이션 이후에 꼭 써야 된다, 파운데이션 전에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뭔가 본인이 내가 좀 커버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컨실러를 쿠션 전에도 사용하시고 쿠션 후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제가 기본적으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컨실러를 한번 제가 써볼게요. 자, 컨실러를 쓸 때 보면 요즘에는 다크서클 전용 컨실러들이 있어요. 네, 다크서클 엄청 니즈가 있으시죠? 그죠? 심하신 분들은 이제 이 강의 끝나고 와서 여기서 한번 발라보세요. 발라보셔도 되니까. 특히 이제 다크서클이 있으신 분들, 네, 이렇게 한번 다크서클 전용으로 한번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실 모델분이 막 컨실러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입가 주변과 가볍게 뭐 이 정도 컨실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크서클 부분의 컨실러는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을 하실 때 약간 그 살몬 컬러의 느낌으로 아실 거예요. 그 살몬 컬러의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얇게 퍼뜨리셔야 돼요. 얇게 퍼뜨려서 가볍게 레이어를 해서 점점점 안쪽으로 블렌딩이 되듯이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크서클 좀 없어졌나요? 네, 여기 앞쪽 부분 있죠. 여기 앞쪽 부분까지 이렇게 퍼뜨려서 다크서클은 푹 찍고 푹푹 바로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 시간 지나면 금방 갈라져요. 네, 다크서클은 여러분들이 두드리시더라도 이렇게 가볍게 레이어를 먼저 해주세요. 레이어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의 피부 톤과 가볍게 정리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컨실러는 이렇게 가볍게 퍼프나 스폰지로 두드려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퍼뜨리고 퍼프로 가볍게 두드려 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 균일도를 조금 맞춰가는데
도움이 아마 되실 것 같고요. 제가 한쪽은 비교가 잘 되기 위해서 안 할게요. 한쪽만 일단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 하는 부위가 있어요. 꼭 메이크업에 있어서 컨실러나 안 하는 부위가 바로 이제 여기입니다. 코 옆분의 레드 사인 부분, 여기를 해주셔야 돼요. 나는 항상 정면의 거울을 보지만 사람들은 측면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가 계속 빨개요. 여기가 빨갛고 갈라져 있고 막. 제가 이게 당장 내려와서 이렇게 쫙 보면 아마 몇 명 계실걸요. 여기 다 이제 갈라져 있어요. 근데 항상 메이크업을 할 때 여기 부분들, 여기를 레드 사인 부분이랑 코 밑 부분 있죠? 여기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부분도 컨실러를 해서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쿠션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다크서클이 좀 심하신 분들은 뭐 전용 제품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약간 크림 타입의 약간 오렌지 블러셔랑 기본적인 컨실러랑 약간 블렌딩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커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로 한 번만 떠보세요. 네. 네, 이렇게 커버를 해서 쿠션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쿠션 여러분들 몇 호 쓰세요? 보통 몇 호 쓰세요? 21호 쓰세요? 23호 쓰시는 분 계세요? 네, 23호. 네. 25호 쓰시는 분도 계세요? 없어요? 25 쓰세요? 네. 제가 25 써요. 네. 저도 25 바른 거거든요. 지금 살짝 바른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여성들은 21호를 많이 쓰죠. 근데 사실 좀 지금 같이 좀 계절이 이제 여름으로 다가오고 이러면 23호도 한번 써보시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23호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쿠션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쿠션 어떻게 쓰세요, 여러분들? 쿠션 어떻게 쓰세요? 어떻게 쓰시죠? 그냥 자, 열었어요. 어떻게 바르죠? 찍어요. 찍고, 네, 찍고 바로 발라요? 왜 잘하세요? 이게 사용 방법이 발음이 많이 됐죠, 그죠? 근데 이거는 잘 보세요. 보통 여기서 이렇게 살짝, 근데 살짝 덜어내시는 거예요. 살짝만. 근데 이거를 이 패팅을 하실 때 여기 양을 또 많이 덜어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살짝만 그냥 덜어내시는 거예요. 살짝 덜어내시고, 자, 쿠션 한번 발라볼게요. 쿠션 바를 때는 특히 이제 여기 넓은 부위 있잖아요. 넓은 부위를 중점적으로 자, 패팅을 이렇게 시켜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이 여러분들이 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한 번만 이렇게 발라도 커버가 엄청 잘 됩니다. 파운데이션 바른 것처럼. 그래서 여기 부위를 명확하게 먼저 바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여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분으로 사이드로 패팅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마 부분도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을 패팅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한 번 딱 터치를 했어요. 한 번 터치를 했는데 엄청 계속 양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하실 거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패팅을 하실 때 이 퍼프를 이렇게 찍잖아요. 이 찍을 때 약간 패팅을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연출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보통 보면 팍팍팍팍팍 이렇게 해야 돼요.
보통 이제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쿠션이 오래 못 갑니다. 화장이 빨리 지워져요. 그게 또 남아 있잖아요. 여기 남아 있는 여부를 딱 들어서 이쪽 부위에 이렇게, 이게 자세히 보면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나름 바이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이제 해줍니다. 물론 이제 귀 옆선이나 뭐 전체적으로 이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발라주시고 뭔가 이 쿠션은 만일에 여러분들이 좀 뭔가 쿠션으로 밀착력을 좀 높이고 싶다. 나는 쿠션 아침에 바르고 수정 화장 안 하고, 서양인들 수정 화장 잘 안 하잖아요. 수정 화장을 안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두드려 주시는 게 또 정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게 많이 두드려서 뭔가 밀착감이 이렇게 딱 피부에 밀착이 되도록 많이 두드려서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근데 화면으로 좀 보이세요? 제가 뒤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뭔가 피부를 아주 쉽게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제 쿠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항상 이렇게 많이 두드리다 보면 이 퍼프에도 내용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 있는 여분을 활용을 해서 항상, 특히 눈 감아보세요. 눈가 주변 있죠. 눈가 주변도 발라주셔야 돼요. 눈가 주변도 이렇게 발라주시고, 특히 이런 이제 헤어라인 부분이나 턱선 부위, 이런 부위도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또 쿠션을 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바를 때 탁탁탁탁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패팅을 하면서 두드려야지 훨씬 더 밀착감 있고 쿠션의 내용물이 이제 잘 피부 속에 전달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 이제 피부 표현을 하는 게 피부가 좀 좋아져 가나요? 어떠세요? 네, 좋아져 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는 사실 쿠션 바르고 한 번 더 하긴 해요. 이런 이제 퍼프, 동그란 퍼프 있잖아요. 퍼프를 가지고 한 번 더 내가 뭔가 화장이 잘 지워지는 부분 있죠. 뭐 유분기가 많은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가볍게 좀 한 번 더 좀 두드려 줍니다. 두드려 주고 밀착감 있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헤어라인과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방식이 약간 컨투어를 많이 하잖아요. 컨투어를 많이 하는데, 그 요즘에는 사실 컨투어를 또 하지만 예를 들어 여기다 블러셔를 하고 뭐 컨투어를 하고 이런다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런 블러셔 제품이나 뭐 컨투어 제품이나 뭐 이런 하이라이트 제품들이 파우더잖아요. 그러면 이 쿠션을 바르고 파운데이션 발랐는데 바로 파우더를 얹어도 돼요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제품들은 이 쿠션에 포커싱 돼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파우더지만 우리가 파우더를 하지 않고도 바로 이걸 발라도 전체적으로 많이 뭉치지가 않아요. 그런 느낌으로도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고, 만일에 뭔가 유분기가 조금 많다 그러신 분들은 뭐 팩트나
기본적으로 내가 유분이 많은 부분은 좀 정돈을 해서 가볍게 이렇게 얹어주는 방식으로 메이크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그 블러셔를 또 한번 리퀴드 블러셔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혹시 리퀴드 블러셔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리퀴드 블러셔는 잘 안 쓰세요? 어려워요? 헉,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 리퀴드 블러셔를 만일에 진짜 나 리퀴드 블러셔는 진짜 어려워 하시는 분은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집에 이런 이제 퍼프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다 퍼프가 있잖아요. 근데 리퀴드 블러셔는 뭐 컨텐츠 보면 영상 보면 엄청 잘 바르던데 나는 왜 못 바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만일에 부담이 많이 되시면 리퀴드 블러셔를 그냥 손등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얹어주세요. 살짝 얹어주시고 그냥 이런 집에 퍼프 많잖아요. 퍼프로 그냥 충분히 양을 바른 다음에 그냥 여기 살짝만 이렇게 그냥 얹어준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강대뼈 주위로 점점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러면 이게 한 듯 안 한 듯한 블러셔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화면에 왜 안 보이지? 여긴 보여요. 자, 보면 화면에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진할 수도 있어요. 자, 보면 이렇게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별로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퍼프로 강대뼈 주변에 살짝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그냥 쿠션 한 방향으로 톡톡톡톡 그냥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그냥 블러셔가 되게 전문가가 바른 듯한 블러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자, 그러면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언제 뭐 손등에 들어서 이렇게 하냐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 바로 해볼까요? 바로. 자, 이렇게 바로 이 리퀴드 블러셔가 생각보다 엄청 쉽습니다. 이런 퍼프만 있다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강대뼈 주위로 이렇게 패팅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패팅을 시켜서 뭔가 꼭 전문가가 메이크업을 한 것처럼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이 피부에 이 쿠션의 느낌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약간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콧등까지 이렇게 살짝 올려서 네, 이렇게 약간 요즘에 또 이런 메이크업이 또 블러셔로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블러셔를 하실 때 보면 강대뼈 주위, 그 다음에 앞쪽 부위. 예전에 우리가 이제 어머님들이 블러셔 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보면 이렇게 강대뼈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 안에서 해야 되고 보통 뭐 블러셔를 뭐 코 요까지 내려와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그냥 요즘 트렌드에 맞는 블러셔는 그냥 일자로 보통 하는데 약간 물들이듯 콧등에 물들이듯 해서 자연스럽게 블렌딩하면서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요즘에 이제 블러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블러셔 하실 때 보면 이 한 다음에 남아 있는 여분이 있어요. 이 여분을 잘 쓰셔야 돼요. 코 끝 부분이라든지 턱 부분이라든지 이 인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볍게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블러셔가 이제는 여기만 쓰는 게 블러셔다라는 게 아니라 블러셔의 그 이런 자연스러운 뭐 코랄이나 핑크 느낌이 얼굴 전체에 어느 정도 좀 감돌도록 해주시는 게 또 하나의 블러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블러셔까지 했고요. 그 다음 뭐 해볼까요? 이제 한 1시간 돼가니까 이제 지루하실 거예요. 이제 뭐 해볼까요? 이제 뭐 해볼까요? 남자분들 대답 안 해주시네 이제. 뭐 하면 좋을까요 이제?
아이브로우요? 아직 안 했는데 컨투어도 안 했는데 컨투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컨투어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컨투어 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투어를 하려면 브러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브러쉬가 좀 크다란 브러쉬가 있으면 좋겠죠. 그 컨투어를 제가 할 때 보통 컨투어는 한 가지 컬러로 하지 마시고요. 보통 이런 이제 듀오로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듀오로 되어 있는 제품 사용하시는 게 좋고, 보통 컬러를 좀 이렇게 블렌딩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블렌딩을 시켜 주시면서 이제 컨투어를 할 건데, 자, 컨투어 할 때 제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컨투어를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컨투어를 할 때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바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컨투어는 특히 이런 파우더형 블러셔나 파우더형 컨투어는 이 브러쉬에 있죠? 브러쉬에 이 제형을 먹여줘야 돼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많이 바르고 이거를 이렇게 먹여야 돼요. 블러셔에. 예. 블러셔에 먹여서 뭐 내 제품이니까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먹여서 여기 안에 블러셔 이 컨투어 컬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바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바를 때 보면 제가 이런 식으로 바르죠. 밑에서부터 뭔가 올라오죠. 근데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바르냐면 여기부터 바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안 바르세요? 이렇게 바르고 이제 밖에 나가면 여기 하얗고 여기 막 이렇게 선만 있고, 보통 그러지 않으세요? 보통은 이제 컨투어 그렇게 바르거든요. 그럼 컨투어는 목선에서 이제 위로 올라와서 여기 밑부분의 경계 있잖아요. 밑부분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방식으로 쓰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기만 쓰신다고 해보세요. 여기 하얗고 여기 까맣고 여기 하얗고, 그죠? 그런 이제 오히려 컨트롤을 안 하는 게 더 낫죠. 그러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윗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해주신다는.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은은하게 뭔가 컨투어 느낌이 감돌도록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마 부분도 바르실 때 최대한 이마를 안쪽 부분까지 컬러를 넣어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마도 그냥 대충 바르시는 게 아니라 안쪽 부분부터 이렇게 컨투어 제품을 넣어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해볼게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자, 이렇게 또 컨트롤하면 이제 사람들이 아유, 선생님 갖고 있는 브러쉬가 좋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쓰실 때 방식과 방법을 이렇게 쓰시면 훨씬 더 메이크업을 좀 씌우면서 예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투어까지 다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 요즘에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쿠션이 아무래도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 피부 표현의 마무리를 투명 쿠션을 많이 써요. 처음 들어보죠? 뭐 투명 쿠션이 뭐예요? 라고 하는데 딱 보면 자, 볼게요. 쿠션이에요, 쿠션. 근데 이게 찍었어요. 커버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뭔가 보이시죠? 질감이 이렇게 펄만 있는 거예요. 쿠션이 펄만 있는 거예요. 베이스가 없이 이렇게 펄만 있어요. 이걸 어떻게 써? 라고 하는데 일본이나 그 아시아 쪽에서 엄청 인기가 많아요. 이런 제품이. 보통 쓸 때 뭐 똑같이 이제 쿠션을 바르고 예를 들어서 뭐 콧 부분 뭔가 내가 좀 하이라이트를 주고 싶다. 이런 부분. 그
그다음에 뭔가 좀 나는 뭐 이런 눈썹 위에도 약간 좀 밝게 하고 싶어.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턱 부분들. 나는 턱을 조금 더 하이라이트 되게 나오고 싶어. 그런 부분들. 이 코 끝 부분들. 그다음에 뭔가 나는 이 블러셔도 했고 눈가 주변을 조금 더 예쁘게 밝히고 싶어. 시머링하게 이렇게 밝히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가볍게 얹어주는 겁니다. 그럼 뭔가 이 쿠션을 바르고 리퀴드 블러셔를 바르고 쿠션을 발랐을 때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조화롭게, 고개 조금만 돌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부터 이 C존 부위 있죠? 이런 느낌을 가볍게 쿠션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원래 화면상 안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컬러는. 근데 나중에 좀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가볍게 이렇게 얹어서 바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K-뷰티의 기본적인 베이스 메이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명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팅이 되기 때문에 어떤 피부의 질감, 뭐 전반적인 어떤 느낌들이 아주 디테일하게는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여기 딱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 글로잉한 느낌들이 이렇게 몽글몽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K-뷰티라고 하면 한국 여성들이 어떤 예쁜 피부, 좋은 피부, 이런 느낌들이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메이크업을 하시면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원래 이쯤에서 한 10분 쉬고 해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중간중간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진짜 질문하셔도 돼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질문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브로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아이브로우는 좀 여러분도 혹시 아이브로우는 뭘로 하세요? 펜슬로 하세요? 뭘로 하세요? 섀도우로 하세요? 네. 섀도우로도 하고 뭐 펜슬로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실 텐데, 아이브로우는 사실 이제 요즘에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좀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이 앞머리 부분이나 이 가지고 있는 결을 좀 살려내는 그런 방식으로 메이크업을 많이 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눈썹 모양이 갖춰져 있어서 제가 살짝만 덮어볼게요. 보통 눈썹을 그릴 때 보시면 항상 눈썹은 그래요. 눈의 길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눈 길이가 좁은 사람들은 눈썹도 좁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가루가. 근데 기본적으로 그 눈 길이가 되게 긴데 아이브로우가 너무 좁게 끝나면 되게 얼굴이 되게 유니크해 보여요. 되게 독특해 보여요. 그래서 느낌 자체를 절대적으로 길게 뽑아내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대신에 너무 각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특히 저는 이제 눈썹을 그릴 때는 요 앞머리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적인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펜슬로 이렇게 앞머리 부분도 디테일하게 정돈을 하셔서 느낌을 연출을 하시는 게 메이크업 하실 때 훨씬 더 균형 잡힌 눈썹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델분도 앞머리 부분이 되게 쉬운 스타일은 아닌데 이렇게 컬러감을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서 펜슬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눈썹을 그릴 때 뭔가 되게 정형화해서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메이크업을 하실 때 그렇게 막 정형화해서 많이 안 그립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대칭이라든지 뭐 오른쪽 눈썹이 막 이렇게 나도 왼쪽 눈썹은 또 뭐 대칭이 다르다, 뭐 짝짝이로 그렸다, 이런 얘기를 어느 순간 안 합니다. 예. 그 여러분들이 혹시 친구한테 야, 너 눈썹 짝짝이야 막 이러면서 너 눈썹 왜 이렇게 그렸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요즘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요즘에는 약간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게 또 트렌드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완벽 대칭을 안 해요. 그냥 조금은 자연스럽고 조금은 본연이 가지고 있는 질감이나 형태를 살려서 메이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썹을 그리실 때 왜 뭔가 디테일을 안 잡지? 뭔가 저렇게 그리지? 이제 이런 방식은 조금 더 좀 자유해져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썹 길이만 좀 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이섀도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뭔가 저 혼자 엄청 원맨쇼를 했는데 이제 1시간 좀 지났네요.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섀도우를 할 때도 제 방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이섀도우 잘 번지시는 분 계세요? 네, 나는 아이섀도우 했는데 한 점심 먹고 나면 없어졌다,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아이섀도우를 하실 때 사실 이제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그 크림 타입의 베이스를 좀 써보시면 좋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 피부 표현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마스카라를 할 때도 그렇고 베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베이스를 왜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언더톤을 만들어 준 다음에 섀도우를 얹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베이스를 제가 한쪽만 한번 해볼게요. 눈 살짝만 감아 보세요. 네. 자, 이게 이거는 아모레 제품이 아닌데요. 이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제가 발라볼게요. 이게 그냥 되게 쉬워요. 자, 약간 클로즈업 가능할까요? 이렇게 보면 그냥 베이스로 손가락으로 대충 이렇게 발랐어요. 바르면 지금 이제 뭔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조금 다르죠. 이게 왼쪽 눈이 뭔가 좀 화사해 보이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화사해 보이는 게 기본적으로 아이섀도우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 다음 컬러에 대한 느낌이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이제 베이스를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화장품 광고 같은 거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전지현 씨가 화장품 광고를 했어요. 근데 스킨케어 광고야. 뭔가 스킨케어의 광고 비주얼이 막 색조가 많고 뭔가 컬러풀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보통 아이 메이크업을 이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네, 이런 딱 베이스와 펄 느낌만 부여가 되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약간 베이지 컬러나 은은한 차분한 핑크 컬러나 이런 이제 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 전에는 항상 먼저 눈 두덩이에 펼쳐 주시면 좋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메이크업을 하셔도 충분히 뭔가 아이 메이크업을 한 듯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 여성들이 메이크업 무조건 진하게 해야 돼, 이런 고정관념은 좀 버리셔도 좋고요. 이제 이렇게 약간 베이스 먼저 사용을 하시고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셔도 좋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섀도우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약간 좀 이런 시크한 컬러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4가지 컬러가 있으면 어떤 컬러 제일 먼저 사용하세요? 이거요? 아니에요? 어떤 거 먼저 쓰세요? 어두운 거요? 제일 연한 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제일 연한 거, 그다음 미들 컬러, 그다음 진한 거 맨 마지막에. 이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메이크업 방식인데, 근데 만일에 내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는데 뭔가 이 포인트가 막 엄청 잘 이렇게 눈 밑에 묻어나, 화장이 잘 번져, 이러신 분들은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그러면 제일 진한 컬러 있잖아요. 진한 컬러. 제일 진한 컬러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 미들 컬러 쓰고, 그 다음 밝은 컬러를 써보세요. 레이어 하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제일 진한 컬러를, 그리고 아이라이너를 먼저 하세요. 아이라이너 먼저 하시면 돼요. 아이라이너 먼저 하시고 포인트를 이렇게, 자, 포인트 컬러를 바르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자, 이렇게 바르고 바로 탁 터치하면 이제 그냥 오늘 메이크업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실 때 항상 포인트는 아까 제가 컨투어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브러쉬에, 브러쉬는 무조건 파우더 제형들은 먹여야 돼요. 먹이고, 이 브러쉬의 모양과 브러쉬의 이 모의 형태감을 활용을 해서 그대로 컬러만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포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뭔가 엄청 진하게 메이크업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메이크업을 할 때 보면 딱 그냥 여기 중앙 부분 있죠. 중앙 부분에서 라인을 따라서 바깥쪽으로 길게 펼쳐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가 안 번집니다. 안 번지고 자연스럽게 펼쳐지거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여분을 가지고 앞쪽 부위에 가볍게 자, 얹어줍니다. 그럼 이게 그냥 포인트 메이크업. 근데 뭔가 메이크업 다 한 것 같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먼저 쓰면 눈을 아무리 깜빡거려도 안 번져요. 절대 안 번져요. 이렇게 하시고, 나 메이크업을 좀 실수를 했어. 뭔가 내가 좀 진하게 메이크업을 했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브러쉬가 정말 이렇게 살랑살랑거리는 브러쉬가 있어요. 좀 도톰하고 살랑살랑거리는 브러쉬로 그 위에, 자, 이제부터 선을 없애는 겁니다. 선을 없애면서 그라데이션을 하기 시작해요. 포인트 메이크업을 했는데 막 이게 선을 없애면서 발라줍니다. 그러면 뭔가 되게 또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포인트 컬러가. 그래서 포인트 컬러가 이렇게 펼쳐지고, 뭔가 라인에만 쫙 들어가는데 아이 메이크업, 아이 표현이 예뻐. 이게 그냥 기본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컬러를 엎어요. 컬러를 없애려고 안 하고 계속 엎어요. 그러면 그게 레이어 되면서 뭔가 컬러감이 자꾸 얹어지면서 무거워 보이고, 그 컬러가 실질적으로 이런 내추럴 메이크업에 조금 언밸런스가 되는 방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미들 컬러잖아요. 미들 컬러는 이 블렌딩을 했던 브러쉬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냥 살짝 그 위쪽 부분에 얹어줍니다. 컬러감만 가볍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나는 그래도 눈매를 좀 크게 만들고 싶어. 뭐 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섀도우를 조금 더 넓게, 스콥을 좀 넓게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중간 컬러를 펼쳐줍니다. 자, 이렇게 펼쳐주면 한 번 더 색깔이 이렇게 입혀졌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봤을 때 두 번째 컬러까지 이렇게 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컬러도 자연스럽게 쓰시면 되는데, 마지막 컬러는 만일에 이게
제형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내가 가지고 있는 팔레트에서 마지막 컬러가 파우더 제형이다. 그냥 이렇게 발랐을 때 펄이 없고 그냥 이렇게 매트한 제형이다. 이런 제형이면 절대 손으로 쓰지 마세요. 매트한 제형이면 그냥 약간 브러쉬로 살짝 이렇게 한번 딱 와이퍼 하는 정도로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전체적으로 이 예쁜 이 미세한 펄이 들어가 있는 포인트와 이 중간 컬러의 느낌을 가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살짝 해주시고, 요즘에 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언더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더 뭐 아이돌처럼 언더에 막 라인 그어가지고 막 볼륨, 그거 절대 40대 이후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표현하시면 안 되고, 그냥 약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남아 있는 브러쉬에 남아 있는, 위로 한번 떠보세요. 눈 위로. 예. 그냥 여기 속눈썹 있잖아요. 속눈썹. 그 속눈썹 있는 부위에 이렇게 살짝만 스프레드를 해주세요. 살짝만. 이것도 자칫하면 보면 여기 막 번지잖아요. 이렇게 눈 밑에 막 퍼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보면 눈 밑을 어떤 기준으로 펼치냐에 따라서 이 메이크업이 얼마나 또 자연스럽게 변하느냐에 따르는데, 항상 보면 블렌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인트를 주고 항상 블렌딩을 잘 해주셔야지 메이크업이 되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비주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블렌딩을 안 하면 화장이 탁해 보이고 진해 보이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이제 블렌딩을 해서 메이크업을 퍼뜨리고 이렇게 스머지를 해야지 아이 메이크업이 훨씬 더 예쁘게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또 오른쪽에 해야 되니까 지겹죠. 잠깐 메이크업을 좀 하고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면 중앙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냥 이런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뭔가 정교하게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대충 하세요. 대충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블렌딩 브러쉬로 퍼뜨리세요. 굉장히 쉽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퍼뜨려서 그냥 뭔가 내가 포인트로 했던 경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범위를 잡을 때 이 중간 컬러를 가지고 가볍게 그냥 위쪽에 범위를 잡고 바깥으로 조금 펼쳐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컬러들이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기 힘든 컬러일 수 있는데, 이런 컬러들을 굉장히 양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레이어해서 쓰면 엄청 예쁜 컬러로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위로 한번 떠보세요. 집에 이제 어머님들이 보통 잘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오늘 나한테 맞는 예쁜 립스틱을 살 거야. 백화점에 딱 가요. 가서 이제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딱 골라요. 막 또 뭐 판매하시는 분이 너무 예쁘다고 해주고 막 이렇게 딱 사요. 근데 이제 집에 가져갔어요. 집에 조명으로 딱 발랐더니 내가 발랐던 컬러가 아닌 거야. 그렇죠?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이제 화장대 딱 그냥 넣어놓고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일에 추구미가 다 있으시겠지만 립스틱을 고르실 때는 한번 발라봐요. 백화점이나 올리브영에서 발라봐요. 바로 사지 마세요. 발라보고 한번 밖에 나가서 이 자연광에서도 한번 보고, 거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밥 먹고도 한번 보고, 딱 보고 이게 진짜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핏이 맞다, 그 쇼핑하고 끝날 때쯤 가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를 찾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구매를 안 하거든요. 요즘에 온라인에서 막 누구 바른 거 보면 예쁘다, 그런 실패 많이 해보신 적 없어요? 친구가 권하거나 야 이거 내가 발랐는데 대박이야, 이거 너무 예쁘지, 내가 바른 컬러 너무 예쁘지, 보통 친구 따라 구매를 하거나 친구가 써본 화장품을 내가 막 혹해서 구매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말 내 핏에 안 맞는 컬러나 제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메이크업을 하실 때는
그렇게 자기 핏에 맞는 컬러를 좀 골라서 해보시면 좋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마스카라도 한번 해볼까요? 마스카라 쓰세요? 요즘 잘 쓰시나요? 네, 안 쓰시죠 마스카라. 마스카라 우리나라 여성분이 어느 순간 안 써요. 왜 그럴까요? 귀찮아서? 많이 묻어나서? 그죠? 근데 마스카라가 사실 메이크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또 메이크업을 잘 막 진하게는 안 하시니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마스카라는 이 솔이 좀 가벼운 걸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스카라 쓰실 때는 항상 이 브러쉬를 가장 안쪽 부분부터 이렇게 넣어주세요. 가장 안쪽 부분부터 넣어서 이 눈썹의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끝에만 이렇게 발라요. 끝에만. 그럼 끝에만 바르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처지겠죠.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마스카라는 여러분들이 이 안쪽 부분까지 올려서 이렇게 넣으시고 항상 중앙 부분을 캐치해서 위쪽으로, 항상 중앙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펼쳐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랑 다른 점이 뭘까요? 속눈썹이? 속눈썹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우리 서양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눈썹의 특징 직모, 그쵸? 짧아요. 숱이 없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요즘에 태어난 애들은 안 그런데 좀 이게 연령이 있으신 분들의 속눈썹,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주받은 속눈썹이에요. 되게 서양인들은요, 거짓말 아니라 저희도 서양 모델들 메이크업 해보면 뷰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쫙 올라가요, 진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뷰러를 했다가 작은 뷰러를 했다가 엄청 공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지 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 메이크업을 하실 때 마스카라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방식이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셔서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립 메이크업 한번 해볼게요. 립은 사실 요즘에 또 이런 살짝 매트한 제형들이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글로스를 많이 쓰시긴 하는데 이런 매트한 제형을 한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발라볼게요. 자, 매트한 제형을 바르면 입술이 윤기가 싹 없어지죠. 사실 저는 이제 립 메이크업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립 브러쉬를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안 하셔도 돼요. 립을 바르실 때 이런 약간 총알 브러쉬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총알 브러쉬로 이런 매트한 제형은 바르고 이걸 그냥 퍼뜨려 주시는 거야. 이렇게 라인 쪽이나 뭐 중앙 부분이나, 왜냐하면 이걸 퍼뜨려 주면서 입술에 글로이한 질감들을 다 없애주면서 퍼뜨려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면 이제 매트한 제형을 바르면 그 지금 위에까지 안 발라서 이제 컬러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보시면 이 아이 메이크업은 좀 글로시하거나 약간 펄감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립은 좀 매트하고 이런 연출을 여러분들도 좀 해봐도 좀 메이크업을 좀 다각도로 좀 이해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트한 제형을 바르실 때는 입술 라인을 너무 강조 안 하시는 게 예뻐요. 네. 그리고 입술 강조를 많이 안 하시고 만일에 내가 좀 입술 강조를 해야 된다. 난 입술이 너무 안 예쁘기 때문에 입술 강조를 꼭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 고각 부분이나 이런 부위만 조금만 강조해서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좀 매트한 질감으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래도 오늘은 글로스도 한번 제가 좀 보여봐 드릴게요. 글로스는 좀 이런 독특한 컬러, 약간 바이올렛 컬러거든요. 바이올렛 컬러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 매트한 제형이 베이스가 되고 글로스가 전체적으로 약간 마무리감이 됐을 때 또 예뻐요. 그래서 입술이 이 입술에 약간의 뭐 수분기가 있거나 뭔가 있는 상태에서 글로스를 바르는 것보다 입술을 또 매트하게 만들어 놓고 구각기나 이렇게 매트하게 만들어 놓고 중앙 부위만 이렇게 좀 글로잉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입술을 좀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을 하실 때 중앙 부분을 가볍게 이렇게 레이어해서 얹어서 메이크업을 하시면 지금과 같은 느낌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좀 메이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헤어도 해야 되는데 좀 예쁘게 보이려면 이렇게 연출을 이렇게 해봤고요. 보시면 그 전체적으로 제가 좀 알려드린 메이크업의 어떤 방식이 피부 표현은 좀 미니멀하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쿠션의 방식으로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아이 메이크업은 너무나 이제 그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기본적인 어떤 컬러나 어떤 무드나 이런 걸로 좀 메이크업을 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여러분들에게 K-뷰티 메이크업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질감과 어떤 컬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무드나 톤이 지금 약간 조금 뭔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이런 느낌의 어떤 이제 컬러 밸런스가 기본적으로 좀 동양인들이나 우리나라 여성들이 좀 피부가 더 돋보여 보이고 뭔가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이 이제 캄하고 무난한 그런 느낌으로 좀 표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까지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해봤고요. 오늘 우리 모델로 너무나 수고해주신 우리 모델북에 박수 한번 치면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 네. 네. 오늘 사실 그 여러분들이 K-뷰티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사실 제가 마음에 좀 와닿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국가와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얼마나 K-뷰티를 알리고 싶고 K-뷰티를 여러분들이 전파하고 싶은 그 마음은 너무나 저도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좀 아직까지 좀 이렇게 세종학당에서 K-뷰티 클래스를 전파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양적으로 많지 않은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국가에 저희 아티스트들이 아직 가서 K-뷰티 클래스 한 번도 못 해본 국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영역을 넓혀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좀 할 거고요.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이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 이 강의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디테일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제품도 쉐이드마다 좀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아티스트들도 더 많이 오고 또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가지고 와서 더 좀 가치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공감되는 그런 교육의 기회로 삼아서 저도 많이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 반부터 지금 6시가 넘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K-뷰티에 대해서 많이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계신 곳에서 좀 찾아뵙고 또 인사하고 클래스 가지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모레퍼시픽 아티스트가 혹시나 세종학당으로 간다고 하면 잘해 주십시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